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 할까요? 살고 싶은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쭉 놓고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자, 무료 전화는 0220776356번 이용하실 수 있고 무료 문자는요.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아미 이사와 함께 어떤 정보를 한번 챙겨볼 텐데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뭐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소주 근접. 소주 근접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슬세권에 대해서 네네.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슬이라고 했다가 참 민망했었죠. 네, 소주 얘기를 하셔갖고 네. 번뜩 떠올랐습니다. 근데 소주 근접이 뭐예요? 예, 소주 근접.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뭐 앵커님께서도 그때 이제 대답을 하셨지만 직장 때문에 이 부동산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에 더해서 이 소주 근접이라 그래서 소비와 주거가 가까이 있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주 근접이라는 이 소비와 그리고 부동산이 가까운 것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긴 게 바로 이제 맥세권, 뭐 스세권, 뭐 다 말씀드렸지만 몰세권 네. 이런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생겨난 거는 바로 그런 소비 문화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조사 결과입니다. 1997년부터 2014년도까지 즐겨 먹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뭐 던킨 도너츠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 인근에 있는 집값 상승세가 평균적인 집값 상승세보다 더 많이 이제 컸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2017년도에 이 신한카드 사용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 지갑은 집 근처 100m 안에서 열린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보면요. 일단 뭐 편의점, 슈퍼마켓, 마켓 그런 이제 생필품을 사는 그런 이제 판매처 그리고 이제 뭐 카페라든지 영화관 같은 그런 여가 업종에서 집 근처 매장의 이용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제 주택이 소형화가 됨에 따라서 또 1인 가구들의 그런 집 근처 가까운 데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1인 가구들 그리고 소형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요. 이 업종별로 좀 보면은 생필품을 구매할 때 집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뭐 편의점,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중이요. 2014년도에는 37%였다면은 17년도에는 45%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집 근처에 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건수도 이제 보면은 14년도에 8%였던 것이 17년도에 15%,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세권, 스세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먹거리 소비의 비중도 이제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 내역 중에서 이제 전체 품목 중에서 이 외식업에서 이 카드 이용 비중이 2013년도에 17%에서 2017년도에는 19%로 이제 크게 증가했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쇼핑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외식업
외식도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백화점의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13년도에 28%에서 2017년도에 35%까지 비율로 보면 25%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영화를 본다고 자꾸 긴장돼요. 영화를 본다고 하면 네. 무슨 요일에 보고 싶으실까요? 보통 주말 아닐까요? 그죠. 네. 예전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네. 것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주중에 많이 즐기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영화관은 이제 평일 저도 결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예, 평일 결제 건수를 네. 이제 살펴봤는데요. 2015년 상반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7%가 늘어났고요. 화요일 18%, 수요일은 무려 33%나 늘어난 것으로. 그리고 목금토는 이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화라는 것은 이제 여가 생활이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 이제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주말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다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이제 성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도요, 편의시설 이제 중심으로 이 카드 이제 사용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월요일이 23% 늘어났고요, 화요일 25%, 수요일 25% 늘어난 것으로. 네, 이렇게 호텔을요? 보여주- 네, 호텔의 편의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듯 이제 먹거리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여가 소비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평일에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 근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편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집 근처에서 시키는 배달 시장, 정말 급증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이제 폭증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식 배달 앱의 이용액을 보면요, 2014년도부터 연평균으로 해서요 152%씩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광고도 그런 식자재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광고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찬, 식재료, 와이셔츠, 면도날까지도 정기 배송. 한 번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 배송해 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연령층으로 배달 소비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제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자세히 좀 보면 정기 배송 서비스 이용액이 40대에서 이제 크게 늘었고요. 의외가 많네요. 40대도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늦게 결혼하고 결혼 안 하는 그런 이제 인구들도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크게 늘었고, 그리고 또 2017년 상반기 이용액이 전년 대비 여성 남성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여성이 한 106% 그리고 남성이 97%로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도 증가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정기 배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맥세건이 이제 나온 그런 배경도 맥 딜레버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홈어라운드 소비의 배경, 이렇게 홈어라운드 소비라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소비 문화가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구의 소형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1, 2인 가구, 이 1, 2인 가구가 이 전체에 도표가 이쪽에 있는데요. 이 1, 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3인 가구, 4인 가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5인 가구는 이제 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령 분포도 보면은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65세 이상을 보시면은 14%,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 65세 이상의 비중이 14% 이상이면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고령 사회 이미 지나섰고 이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니까 이런 집 근처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거리의 변화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비와 주거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 수요자들이 많아진다. 폭이 이제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요 생필품 구매처들을 보면요. 주요 생필품 이제 구매할 때 보면 크게 대형 마트 아니면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이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비자의 자택과 주로 이용하는 매장과의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네, 집 근처 500m 이내가 2014년하고 17년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 37%에서 45%까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집 근처 500m 이내에 이 업종별로 이용 비중을 보면은 슈퍼마켓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보다 이 편의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을 이제 홈어라운드 소비라 그래서 집 근처에 이 소비가 집중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용 매장 거리 감소율까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중에서 보면은 이 500m 이하의 그런 이제 매장 거리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편의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의 소비가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이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소형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고 소형 주택이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 안의 삶보다는 집 밖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주 수요층인 1, 2인 가구의 이런 소비 형태도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결국 이제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세입자들이 만족할 만한 부동산을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아미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지역 정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